자, 이제는 이슈 속의 돈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이슈 시간이고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이슈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죠. 반도체 투자에 쪽박 찬 동학개미 반전 포인트 있을까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묵직한 종목이 4% 넘는 상승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 종합주가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반등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반도체 관련한 이슈를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반도체 산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이슈는 참 지난 수어 달 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의 압박이 점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연설을 할 때마다 이를 강조하고 나서는 모습인데요. 한국이 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고 연설의 그 기자회견을 했더니 질문을 던졌더니 기자들이 이유가 뭐 있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각종 불안감 속에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동학개미들이 정말 많이 샀던 구간 9만 원대, 10만 원대 부근에서도 그 가까이에서도 매수를 시도한 분들 너무나 많으시겠죠. 거의 8만 원, 9만 원대 아주 높은 단가에 머물러 있는 동학개미들이 참 많은데 지금 주가는 6만 원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삼성가의 재산을 놓고 보더라도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날아가 버린 그런 올 한 해긴 합니다. 2년 전으로 주가가 되돌아갔어요.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 총수 일가가 11조 원에 날렸다 이런 기사가 도배가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8조 원 넘는 금액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개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서 또 삽니다. 삼성전자. 대표적인 국민주로 꼽히는 삼성전자에 또 올라선 개미들 2조 2천억 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또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확인된 겁니다. 올 하반기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무언가를 봤더니 1등이 삼성전자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조 원이 넘어가는데 소액주주 수를 기준으로 보니까 600만 명은 채 안 되는군요. 한동안 삼성전자 개인 주주가 700만 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592만 2천여 명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개인들의 판단은 지금 옳은 것일까요? 하반기에 실적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반도체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뒷걸음질 칠 거라고 내다봐지는 요즘이란 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가 13조 5천억 원대로 1년 전과 비교를 하며 거의 10% 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오늘의 급반등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를 계속 담아가고 있는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이사님, 이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떻게 내려봐야 될까요? 이사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 괜찮은 선택입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불확실한 증권 시장 그리고 경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주식 투자를 한다면 가장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결국은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들만 볼 때 이런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반전 포인트를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전망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지난 2분기를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 다가오는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분기별로 보면 3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일단은 전망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망치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반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실적 전망이 나빠지는 원인은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코로나 관련해서 뭐 재택근무라든지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IT 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했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어떤 가격 그런 부담감, 그다음에 뭐 가처분 소득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에 따라서 반도체 실적의 선행 지표를 할 수 있는 D램 가격 역시도 지금 11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D램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를 하려던 그런 서버 부분에서의 그런 대형 투자자들 역시도 가격이 지금 하락 중인데 굳이 지금 투자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그런 대기 수요, 연기를 하는 투자를 연기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실적 전망치를 점점 낮추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뭐 실적과는 관계없지만 미국 주도의 치포 동맹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치포 동맹이라는 것이 뭐 정치력이라든지 역사를 볼 때 정치적으로는 대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그런 중국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큰 반발을 불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고요. 또한 일본과의 그런 과거랑 뭐 반도체 관련 뭐 그런 이슈도 있는데 협력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 결성까지 나란히 예상된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그리고 오늘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큰 반등을 보이는 것을 보면 역시 이들 국내 시총 1위 이 기업은 이제 전체 지수 흐름에 연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주는데, 지금 증권사의 연말 코스피 전망이 최저 2050에서 최대 2800까지 지금 극과 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도 참고해서 어차피 지수 전망에 따라 반도체 대표 1등, 2등 종목이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참고하셔야 되는데, 일단 연말 전방 2,800은 삼성증권입니다. 물가와 장기금리가 고점을 지났고, 현재 지수 수준이 올해 이익 전망치를 너무 급격하게 하향 조정된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실제 실적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과도한 저평가에서 벗어나 연말에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고요. 2050은 대신증권인데 기업 실적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크게 낮아지면서 연말 연초쯤에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의견이 있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뭐 저도 뭐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아주 큰 급락하는 수준은 아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그런 고용 시장의 건조한 고용 시장, 그리고 소비도 그렇게 크게 급감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수출 기업들도 그렇게 큰 기업의 실적 하락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지수의 영향력을 크게 가진 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목소리를 계속 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반도체도 좋고요, IT 전체도 좋고요,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 뭐 그래도 이 종목만큼은 괜찮다, 뭐 이런 아이디어 있을까요? 네, 저는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삼성전기가 좀 향후에 좀 유망한 종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지금 삼성전기 전장형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체 카메라 모듈에서 자동차 전장형 카메라 매출 비율이 작년에 6.2인데 올해는 9.6, 그리고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18.5%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MLCC까지 포함한 전장으로 보면 올해 지금 한 18%, 그리고 내년 25%까지 전체 비중에서 전장형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기차 보급이 늘수록, 그리고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전장 부품 사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시장 규모가 작년 914억 달러에서 2025년 3,748억 달러로 42.3%의 연평균 고동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카메라 개수도 증가되고 또 MLCC 사용량도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MLCC까지도 만드는 삼성전기가 수혜가 좀 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최근 기관 외국인 꾸준히 매수하고 있어서 다른 그 업종 내 반도체 업종과는 다른 수급 상황이 좀 되게 양호해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아직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PER 9배 수준인데요. 과거에 삼성전기 15배, 20배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볼 때 과거 대비 너무 싸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반도체 종목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 안에 삼성전기 저희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된 속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바로 이것. 오징어 게임 아시죠? 미국 에미상을 접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한 종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거의 드라마 인기 순위 1위를 먹었었던 이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황동혁 감독이 에미상 감독상을 수상했고 이정재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미국에서 이 방송 권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어떤 시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에미상인 건데요. 여기서 감독상을 받은 거죠.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공개가 된 이후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달렸었고 역대 최고의 시청 시간을 달성하는 그런 기업을 토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의 콘텐츠 관련 업체들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번에는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데요. 물론 오징어 게임만큼의 어떤 강력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글로벌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이 관련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퍼펙트 스톰 필름이라는 곳에서 제작을 맡았는데 이 계열사 콘텐츠리 중앙의 계열사가 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사인 콘텐츠리 중앙이 수리남의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던 겁니다. 물론 앞으로 오징어 게임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거는 단정하기 이르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일단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떨어진 데 따른 어떤 매수세 충분히 유입될 거라는 판단도 있는데 이사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또 한 번 찾아온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 이어질까요? 아니면 단발성 이슈에 그칠까요? 판단 좀 내려주십시오. 네, 보통 콘텐츠 드라마나 영화 관련 종목이 대부분인데 과거 경험상 보면 이러한 소식이 단발성 이슈로 끝났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OTT, 글로벌 OTT들이 국내 그런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정하면서 투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것이 주가가 전반적인 콘텐츠 업종 내에 그런 확산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제작한 드라마라든지 관련된 지분 투자한 그런 그런 종목에서 이제 제작한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했을 경우에 반짝 상승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리남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순위가 6위까지 진입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데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 이제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른 콘텐츠 기업과는 달리 콘텐츠리 중앙이 한국 넘버원 OTT 티빙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플랫폼이 있다는 점은 어떤 밸류에이션 차별화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상방은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래도 좀 위에 그 수익이 조금 플러스 알파가 좀 클 종목으로 콘텐츠리 중앙을 좀 꼽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또 눈을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방산입니다.
올라갈 때도 보고 내려갈 때도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방산주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기회로 이용을 해야 될까요? 비중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추가로 더 사두는 게 나을까요? 관련한 리포트를 하나 열어볼까 하는데요. 방산주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한 SK증권의 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오늘 냈어요. 13만 원 선까지 올려다 보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근거를 하나하나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계열 회사의 지분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한화라는 어떤 지주회사가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동안 중간적인 어떤 지주회사 역할을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할이 되고 떼어져 나가면서 지주회사로 치부되면서 할인을 받았던 그 요소가 없어지게 됐다. 고로 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내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인 업체의 이 사업 자체가 좋다라는 겁니다. K9 자주포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올해 안에 추가적인 체결 가능성도 열어둬도 되고 이에 대한 영향이 내년까지도 더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와중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아니겠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래도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방산업종의 강세는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인데요. 무기 수출 계약으로 인한 호조가 내년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사님,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 등등에서 방산주들 상당수가 많이 내려요.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뭐 조정받는 건 당연하긴 한데 이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비중을 늘려요?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관망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는데 오늘 나온 이슈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하르키우 재탈을 하면서 전쟁이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 조기에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방산주가 크게 상승한 배경이 지금 뭐 많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방위력 개선 움직임의 수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경기도나 조짐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인도받을 수 있고 여기에 가성비까지 갖춘 국산 항공 무기를 사자라는 그런 선호도가 매우 상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가 더 이제 상승한 원인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 지금 내수주에서 이제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관계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크게 나타났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물론 이번 주가 조정 후에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체 시장이 현재 지금 약간 낙폭과대주로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정된 자금이 있는 그런 시장 안에서 이익 실현을 한 이후에 그 자금으로 지금 잠깐 낙폭과대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대응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수급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방산주를 크게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특히 지금 최근에 소위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서 주도 섹터였던 중에서 2차 전지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4개 업종이 지금 전부 조정에 들어간 모습이 지금 확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목 매수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하시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정말 주도주로서의 그런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고 일단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눌림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9월 말로 예상되는 뭐 호주의 그런 레드백 장갑차 우선 사업자 그 선정 가능성도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6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많이 성장된다 그러면 전체 방산 업체로 좀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가장 견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한 74,000원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지지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분할로 매수를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그 날이 오늘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네요. 조금 더 큰 손들의 이 순매수가 조금 더 이제 턴하는 그 방향을 또 확인한 다음에 조금이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것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사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방산주에 대해서는요. 자, 오늘은 삼성전기 외에는 그렇게 큰 점수를 받지 못했네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